자, 민주당도 어제부터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가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이라서 자, 이 워크숍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양지민 변호사, 어제 워크숍 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민주당은 결의문을 또 채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담겼어요, 결의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전원이 29일 워크숍에서요, 8대 과제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크게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흉악범죄, 여성 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방지, 그리고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라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상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역할론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라면서 이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8가지의 과제를 약속을 한 겁니다. 박주현 본부장,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1년을 정리를 하면서 취임할 때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저는 그게 가장 기억이 남더라고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1년 동안에 이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 어제 다른 패널들한테 논평을 들었는데 오늘 결의문 채택 8가지 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8가지 내용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민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요? 일단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지난번에 쌀 관련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안들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추스릴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법안을 만들더라도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인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당입니다. 아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들판에 있는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의문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서부터 이제 주권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권력형 게이트를 진상 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워크숍 관련해서요 원내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들어볼까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지난번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말했던 취지대로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지금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볼 게 아니고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의 경우는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시키는 연결의 과제를 누가 결국 성공적으로 완수할 거냐가 관건이다라고 상황을 인식을 했습니다. 어제 서른 의원이 이 워크숍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이 해석이 붙어요. 박준영 부원장은 이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대표 사퇴하는 소리죠. 그 얘기 대표 맞아요? 사퇴하는 소리인데요. 정치인은 은유적 표현보다는 법률적 표현과 정치적 사회학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서른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소장이라든가 영장 청구가 된다면 그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장이 청구됐으면은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검사 출신들도 있고 판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면 됩니다. 이 공소장이 지금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법률적으로 유죄가 정멸될 상황인가라고 이렇게 판단되면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됩니다. 가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검찰 독재 정부에서 기획된 측면이 있고 누가 봐도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 그럼 부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접근해야 되지
정쟁의 요소를 당내에 끌어다녀 가지고 심청이 나오고 뭐 인당수 나오고 이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정치인 그 해석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연찬회에서도 뭐 여기도 있지만 양경수 의원은 똘똘 뭉쳐야 돼. 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게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거 부결시키도록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반대로 또 대표직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왔고, 친명과 비명 간에 이런 간극들이 아직도 많이 좀 있고, 이게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모여도 다 분출이 되나 봐요, 지금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실제 청구된다면 그동안 약속했던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일을 가지고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성 성격의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 친명계가 바라보기엔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심청위가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져서 그 뒤에 다시금 왕비로 멋지게 태어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효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되는 효심이라고 하는 건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당후사의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서 결국 그 간극이 좁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워크숍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제 분위기를 전해준 발언이 오늘 하나 나왔거든요.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의원들이 그 워크숍에 정육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자칫 또 지금 이 시기에 나갔을 경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 여러 차례 당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뒤엎다 보니까 방패정당,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당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는 등, 또는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좀 구차스럽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이라 기자회견도 어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워크숍을 하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올까 아마 관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의원들도 다 조심하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조심스러워하죠. 다 조심스러워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좀 원칙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이상민 의원이야 늘 비판하고 하시는 분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심청이 몸을 던지려면 공양미 300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죄가 있어야지 체포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보고 빨리 그 구속영장 받아라고 하는 분들 중에 조홍천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검사 출신입니다. 자, 이분이 의원총회에서 검사 역할 합시다. 검사 역할 하셔서 영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피고 이재명 이야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반대해가지고 철험의 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방어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의원들 배심원처럼 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고요. 모의로 실질 심사를 그래서 해보자.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이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이라는 게 뭡니까? 죄 있으면 죄를 받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서른 의원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본인의 공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서 저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공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요. 지금 이제 8월 말이고 다음 달 9월이죠. 9월에 이재명 대표 5번째 검찰 소환 시기를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양진희 변호사, 검찰에서 어제 9월 4일 날 출석하십시오 통보를 했죠. 맞습니다. 통보를 했는데요.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 측과 이 검찰 측이 소환 날짜를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애초에 이제 수원지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 대표 측에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지금 엉터리 조작으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왔었고요. 더불어서 9월 국회에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9월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요, 결국 한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출두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제 검찰은 지속적으로 4일에 우리가 일정을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4일에 소환 통보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거는 유선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4일 통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실질적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23일에 이제 검찰 측에서 30일 정도에 출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그때 당시 이제 23일 기점으로 내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1주, 2주 정도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아서요. 글쎄요. 좀 조사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재명은요. 일각에서는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일정 가지고 각각의 아마 검찰 이재명 대표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거는 제1야당 대표의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자기 원하는 방식, 시간 그때그때 맞춰서 검찰에 소환하는 방식들까지 다 조절하게 되는 일들은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언제든지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지난번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연단에 마이크까지 놓고 서서 내가 소환 조사를 100번이라도 받으러 가겠다. 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조율하는 날짜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검찰이 소환 조사가 제기된 날보다 더 뒤로 늦춰서 밀어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환 조사가 검찰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진행이 되면 소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듭 이 내용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박진영 부원장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이제 뭐 조사나 수사를 안 받아보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경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오면은 서로 다 조정하는 분위기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가는 측면인 거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융통성은 줄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권력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세상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회 중에 영장을 한번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풀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런 식으로 좀 의심이 들고요. 정기회 중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 출석했을 때 10몇 시간씩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진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8월 말에 영장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정기회 때 영장을 쳐가지고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 국민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야당을 흠결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고 얘기한 상황이고 당 내에서는 친명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쪽에 이제 발목에 잡힌 상황 아닙니까? 부결시키면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고 과결시키면 봐라 제가 있으니까 과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이 방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양심희 변호사. 이게 이재명 대표가 5번째 검찰 소환을 받은 게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잖아요. 오늘 마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또 있었어요. 뭐 어떻게 이게 변호사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전되다가 오늘까지 이어온 건데 오늘은 좀 잘 진행이 됐어요? 어땠어요, 이게?
일단은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 이제 변호인 선임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혹시나 변동된 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전 부지사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1명에서 2명 정도 선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수사와 이제 공판 기록이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사건이 오래 지속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사선 변호인이 한두 명이 선임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또 공전이 되고 뭐 기록 파악해야 된다라면서 하면서 이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은 선임된 선임대로 가고 국선 변호인과 함께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측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 1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속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2회로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1박 2일 연찬의 워크숍 정리해봤고요.